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전문 닥터부 개발자 자탁조 코치 이용입니다. 본 온라인 미니 세미나는 저희가 정규주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온라인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편집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교재를 편집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저희가 이번에 닥터북 버전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병원 원장님들께 보내드린 영상이고,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끝 무렵에 이제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점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니 세미나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있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지금 2025년 병의원 소득세 절세를 위한 미니 세미나입니다. 미니 세미나. 본 온라인 세미나는 당사의 정규 세미나 중에서 필수 관리 항목을 다시 편집한 온라인 전용 세미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등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로의 유출은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개발자인 닥터북 이용 대표이고요. 현재 지금 여러분 대부분 이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아마 이 영상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 홍보하는 팀에서 영상 URL을 보내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부분 블로그에서 신청하셔서 아마 블로그 통해서 라이브 클래스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차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률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소득률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아셔야만 세무대리인이 보내시는 세무자료, 특히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즉 무슨 뜻이냐? 소득률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모르시면 이게 막 헷갈려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무대리인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소득률이 25%라는데 25%라고 들었는데 왜 세금은 40%가 넘게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모두 다 이 소득률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으로 잡았어요. 물론 정규 세미나에서도 소득률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어차피 저희 정규 세미나에 오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어떤 회계의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세무 리스크, 즉 개원 연차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위험도를 점검하는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세미나 신청하시고, 그랬을 때 주요 경비와 매출액, 주요 경비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재료비, 사용액, 요거 세 가지를 주요 경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주요 경비와 매출액에 대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병원에 성실한 신고를 했는지 성실하지 않았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요 경비 매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 영수증 관리에 있어서 세무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현역 리스크, 미발행하는 거. 저희는 다 발행하는데요. 물론 다 발행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또 미발행이 나와요. 특히 어디서 나오느냐? 온라인 입금분에서 미발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많다는 얘기는 이제 병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미입금 또는 확인이 안 되는 미확인 입금액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이유는 이거예요. 입금액과 입금자와 현형 발행 요청자가 상이한 경우에, 같지 않은 경우에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입금을 하시고 자녀분이 환자로서 진료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현형 발행 요청자하고 입금자가 다르죠. 이럴 경우 이게 이제 막 쌓여 있잖아요. 치과라든가 피부과 이런 경우에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조사가 됐을 때 소명하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또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관리와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사업용 계좌 관리와 세무조사.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자, 이유는 사업용 계좌를
잘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잘 쓰시는데 간혹 가다가 개인 거래, 특히 뭐 직계 좀비속 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 간의 개인 거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사로 시작이 돼서 증여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옮겨질 수가 있어요. 증여세. 그렇기 때문에 세금 사업용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온라인 강의의 가장 주요한 점은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소득세 절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국세청 세무조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무 리스크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의 점검을 하거나 또 오프라인에서 모의 점검 세미나, 실무자 세미나 할 때 보면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감가상각 명세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서 3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3종의 서류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점검의 서류를 물론 미니 세미나 시간에는 아주 크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지만 목차 정도는 다 설명을 드리니까 미니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무대리인에게 이번에 이런 걸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만 얻어가도 주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출경비 점검 실무인데, 자, 지출경비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누락경비를 점검하고 매출 누락을 의심받지 않도록 점검하려면 도대체 어디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떤 항목을 절세 점검을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예를 들자면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들이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세무대리인은 그 등록된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세무기장을 하죠. 계정별 원장을 정리하고. 자, 그런데 원본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있는 원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유는 자, 원본인 신용카드에서 국세청에 등록하는 요 시점에 따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이 신용카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그 도난 방지, 이렇게 도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에 등록되는 그 일정한 시점에 카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용카드사의 원본 데이터를 점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6번째 설명을 드리고 7번째 주제는 감가상각비와 소득세 절세 활용법입니다. 물론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기초상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 온라인 세미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은 있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감가상각비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자, 특히 7번 항목과 8번 항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 세미나 저희 정규 세미나에 그 개원 초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첫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 저희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는 감가상각비를 절세를 해서 뭐 소득세가 줄여드는 그런 사례도 함께 보여드리니까 보시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으로는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닥터북 절세 서비스를 통해서 병가별로 누락경비를 절세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병가에서 어떤 항목으로 절세를 받았다라는 정도의 그 항목은 소개를 해드리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이 오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자, 무료 체험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료 체험은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지역적으로도 좀 원거리 있고 해서 참여할 수도 그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이 힘드니 온라인으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정보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세무 리스크 점검
서비스까지 소개를 드려서 총 10가지 항목으로 제가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제 설명을 다 드렸고, 자, 첫 번째 소득률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그 당사에서 원장님들께 병원별로 맞춤형으로 만드는 화면을 이제 캡처한 거라 약간 이제 폰트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일단 소득률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 이 말이 헷갈리니까 이걸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 이 구조는요, 가능하면 거의 암기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수익 금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필요 경비를 빼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금액은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는 저 밑에까지 가야 돼요. 결정세까지. 그러면 소득률은 뭐냐? 원장님의 진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기 처분 수익이든 아무튼 병원에서 여러분의 이제 병원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액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겠죠. 소득공제는 나중에 빼는 거예요. 그 전에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이걸 차감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소득금액. 여러분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필요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죠. 그럼 소득금액 증명원의 기준금액이 되는 소득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나누는 걸 소득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 보면 수익금액은 20억이고 소득금액은 6억이니까 결국엔 소득률은 30%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소득률은 30%다. 그러면 만약에 세무대리인께서 원장님한테 와서 우리 이번에 우리 소득률은 한 40% 됩니다. 라고 하면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나눈 금액이 4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득률은 왜 중요하냐? 옆에서 보시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진료 과목별 소득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이제 국세청에 고시된 그 이율인데 뭐 그렇게 최근엔 다 맞진 않아요.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의원 보세요. 한의원이 소득률이 43%다. 글쎄 한의원이 43%나 이익이 되나요? 100원을 팔았을 때 100원이 보면 이 43이 뭐겠어요? 수입이 100인데 나머지 경비를 뺀 금액이 43.4란 얘긴데 조금 이게 과다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형외과 볼까요? 성형외과는 57.3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면 100원을 팔면 한 6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건데 100만 원에서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치과의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의원, 이렇게 안과, 피부과, 일반과 이렇게 보면 29.5부터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소득률이 너무 높게 돼 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으로 많은 이제 조세 저항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진료 과목별로 소득률표가 이렇게 고시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30%다.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병과들 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과 내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부과, 비뇨기과, 뭐 이런 과목들이 있네요. 물론 여기에는 연차가 감안되지 않았어요. 연차라든가 뭐 지역적인 특수성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셔라. 그럼 실질은 뭐냐? 실질은 물론 온라인 미니 세미나에서는 설명 안 드리지만 국세청에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있어요.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이 신고도움 서비스를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원장님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소득률이 나옵니다. 정보가. 근데 오늘은 이제 소득률과 소득세율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라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주민번호로 꼭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의 병가별로 어떤 몇 프로구나라는 걸 보시고 거기에 계속 개원 초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개원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소득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역시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서류를 보고 자료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득률과 소득세율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원장님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동일한 소득률이 30%라고 해도 소득세율은 달라져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소득률을 이제 공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익금액에서 경비 뺀 소득금액을 나눈 거라 그랬죠. 그러면 예시금액이 6억이었어요. 예시금액이 소득금액이 6억이었고 소득률이 30%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공제는 다 무시하고 소득금액이 곧 과세표준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소득금액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소득공제가 빠져야 과세표준이 되는데 소득공제를 그냥 없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퀄 과세표준이 되겠죠. 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헷갈리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병원에서 소득금액이 6억이고 소득률이 30%였는데 자, 이게 금액 따라마다 달라요. 과세표준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병원이 과세표준이 6억인데 그 6억에 해당되는 소득세율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6억 볼까요? 여기죠. 그러면 42%가 되네요. 지방세 포함하면 46.2까지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예시된 병원의 소득금액이 6억인 곳에서는 소득률은 30%이지만 소득세율은 42% 내지는 실제 지방세까지 모든 걸 포함하면 46.2까지 간다는 거예요. 매우 높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시병원처럼 6억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그냥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개원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장비 투자를 많이 해서 소득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7천만 원인 경우에는 7천만 원은 어디입니까? 요 사이죠. 그럼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률은 30%이지만 소득세율은 24%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소득률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소득 금액에 따라. 하지만 그 금액이 높으면 소득세율은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소득률이 30% 아니라 뭐 40%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떨어지면 소득세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그냥 지금부터 세무대리인이 결산자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내 소득률을 계산하세요. 소득률을 알려주잖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 소득세율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소득률이 만약에 원장님이 그 세무대리인께서 원장님 우리 오늘 이번에 2024년도의 소득률은 30%입니다. 아, 그래요? 30%인가요? 그런데 그럼 30%인데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은 30%인데 과세표준이 6억인 케이스가 있고 소득률은 30%이지만 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은 42% 해당되니까 소득세율이 42%가 되는 거고 7천만 원 경우는 24% 해당되는 거니까 소득률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있다. 그럼 소득세율의 수혜를 알았을 때 절세 효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소득세율의 만큼 예를 들면 소득세율이 만약에 이 예시병원 같은 경우 42%였잖아요. 그런데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46.2%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1천만 원의 경비를 찾아왔다. 누락을 찾던가. 그러면 462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즉 소득률을 떠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소득률이 20%인데 이게 46%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률을 떠나서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율만큼 현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경비로.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많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에 소득세율과 소득률표 이런 거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정도로 그러면 첫 번째 챕터는 아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면 이어지는 거니까. 자, 요걸 보시면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료는 갑자기 앞에 있는 자료 포맷이 다른데 요게 이제 저희 정규 세미나의 강의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계산을 막 해보는 거거든요. 수익 금액이 20억이었고 필요 경비 14억, 그 소득 금액이 6억이죠. 아까 예시비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소득공제 이제 벤처 투자라든가 노란우산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고, 그럼 과세표준이 5억 9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바로 소득세율이죠. 그죠? 소득세율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에서 24%요 사이에 들어가는 구간이죠. 근데 실질 세율은 14에서 57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점검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세율이 있고 실질 소득세율이라고 제가 따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소득세율에다가 지방세 10%,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소급 비율이 있어요. 원장님들 건강보험료 소급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7월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 비율까지 실제 따져야만 내가 얼마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일단 경비 전략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과세표준 이후에 세금을 바로 빼주는 게 세액공제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이전에 빼는 거는 필요경비랑 소득공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비전략의 우선순위로는 세액공제를 활용하셔라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이 표를 만든 거고, 실제 세미나에는 이런 사례들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 예를 들어서 4억을, 과세표준이 4억이다. 자, 4억이면 어디예요? 4억이면 여기네요. 40%네요. 그런데 1억 원의 지출경비를 찾으면 1억 원 곱하기 40인데 실질 세율은 52예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4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가 있겠죠. 지방세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서울시에 10% 내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7에서 8%가 건강보험료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했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 즉 1억 원의 경비를 찾으면 5,200만 원의 현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병원의 소득세율이 높으신 분들은요, 누락경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100만 원 찾으면 50만 원이고 1000만 원 찾으면 500만 원의 현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는 누락경비 점검에 대한 부분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